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7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2,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17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11명인데 수도권과 지역에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0명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 한 주 90명이 발생하면서 전주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내일부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미국 10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 30대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이 확산하자 중국 방역당국도 이례적으로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대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17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438명, 사망자는 2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은 11명으로 수도권 외 다른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4명, 경기 3명, 충남 2명, 대구와 전북에서 각각 1명이 남았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6명이었는데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13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881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주민들의 이동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과 휴일이었던 지난 13일과 14일 휴대전화 이동량과 신용카드 매출액, 대중교통 이용량은 이전 주말보다 2.3%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집단 감염의 위험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며 이동량은 줄이지 않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와 고령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집단 감염의 중심지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굳게 닫힌 교회, 그 앞에는 선별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과 14일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교회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예배 참석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는 겁니다. 앞서 확진된 교인 1명에게 감염됐을 거라 추정했지만 정작 목사 부부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킨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는 10.6%, 10명 중 1명으로 이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이전에 비해 7명이나 늘었고 하루 평균 국내 지역 확진자만도 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몰려 감염 위험이 크고 실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곳이 추가됩니다.
고위험 시설로 선정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집합 금지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환자 급증에 대비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입국자를 한창 관리하던 지난 4월, 해외 입국자는 하루 1,00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1,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아져서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방역과 치료 역량에 부담이 커집니다.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적 방역 강화 조치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외교나 불가피한 기업 활동 외에는 신규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직항편은 그대로 두지만 부정기 항공편의 운행 허가 중지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더 고민되는 건 요즘 들어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들어진다는 건 알지만 조금의 소홀함 때문에 최근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방역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의 단계적 조치 사항을 재정비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발병 후 며칠이 지나면 전염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격리가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방역당국도 입원과 퇴원 관련 기준을 변경해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문 판매업체부터 물류센터와 노인요양시설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의료 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현재 전체 음압병상 가운데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30% 정도. 특히 최근 감염이 잇따른 경기도와 대전은 남아있는 병상이 겨우 10개에서 20개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 확진자의 입퇴원 시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 시스템 붕괴 사태로 코로나19는 메르스와 확진 양상이 다르고 완전 종식도 힘든 만큼 효율적인 진료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당뇨병과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들을 먼저 입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첫 증상 후 일주일 동안 50세 미만 성인이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의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 사실 1.8%밖에 불과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사라지면 2차례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를 해제하는 조건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5일 정도 지나면 전염력이 낮아지지만 증식력을 잃은 바이러스 탓에 검사 결과는 계속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병상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코로나19로 학업에 차질을 빚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대학은 대입 전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나름의 구제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3 학생이 재수생과 비교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이 재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학들이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학은 먼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최저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학사 일정이 엉켜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본 고3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봉사와 수상 등 대외 활동 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만점 처리하겠다는 대학도 여러 곳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3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1, 2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비교과 영역을 준비한 학생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2학년 때부터 비교과도 많이 준비하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시험 같은 거, 교과 우수 항목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학마다 모든 게 다 다르는데 저희 부모로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워서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현역들이 준비가 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기준 완화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과하게 완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 대학들에서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모아서 좀 참고 단일화된 어떤 발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들이 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빠른 어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게 되는 올해 입시. 최대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교육계 모두가 머리를 맞댄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수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20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1.5일 많은 16일이어서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2%로 더욱 커졌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집계에서 승용차 마이너스 36.7%, 석유제품 마이너스 40.9%, 가전제품 마이너스 14.9% 등 품목이 부진했습니다. 반도체는 2.6% 소폭 증가했고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당국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입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 업체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왔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컨테이너 화물을 세관 직원들이 꺼내 살펴봅니다. 수입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물 가운데 일부를 세관 창고로 가져와 검사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운반비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입업체가 내야 해 불만도 민원도 많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 당국이 검사비를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세관 입장에서는 민원 부담 없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원 대상은 우리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비의 90%를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다른 화물이 실려 있거나 마약이나 밀수품 운반 등 범죄가 발견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수출입 신고 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71억 원을, 내년에는 150억 원을 검사 지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이 우리나라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사비 지원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스마트폰 비수기인 지난달에 전 세계 제품 출하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도 삼성전자가 곧 다시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5월은 원래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적게 팔리는 비수기로 신제품 출시도 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부진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과 LG, 애플 등의 주요 제조사가 중저가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이 집계한 결과 지난달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8,160만 대로 4월보다 18%나 늘었습니다. 감소하던 출하량이 4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한 겁니다. 중저가 제품 출시와 더불어 주요 국가가 5월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회복의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4월과 5월 모두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2위였지만 점유율이 화웨이는 줄고 삼성은 늘면서 격차를 바짝 좁혔습니다. 코로나로 국제교역이 묶인 상태에서 화웨이가 중국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1위로 올라섰는데 미국과 유럽 등 삼성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오르면 곧 다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되찾을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하는 것도 삼성에는 유리한 요소로 분석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회복은 하반기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여전히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려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도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10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늘었습니다. COVID isn't over. We still have much more to do. We have to monitor the local infection rate. Local governments must ensure compliance and do tracing. We have to watch out for a second wave. 새로운 진원지가 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특이한 변화까지 감지됐습니다. 20, 30대 가운데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주 양성 판정자들이 평균 연령이 30살에 불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신규 환자들이 20대와 30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Huge numbers of people, particularly in that 20 to 30 cohort, who are testing, but then testing positive. 62% of all new cases in Florida for the week of June 7th are under the age of 45.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전체 신규 환자의 18%가 20대였습니다. 이렇게 20대, 30대 환자들이 급증하는 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we've started to see, some erosion in the social distancing from probably some of the younger population. 코로나19에 감염된 20, 30대 환자들의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경미해 감염자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다 왕성한 활동력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지 시간 21일 CNN에 출연해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 물자를 채우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미 행정부가 올가을 2차 유행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코로나19를 쿵플루라고 부르겠다며 중국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 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이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대선 유세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언급하며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로나19는 역대 어떤 질병보다 많은 이름을 가졌다며 나는 쿵플루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can name Kung Flu. I can name 19 different versions of names. Many call it a virus, which it is. Many call it a flu. What difference? 중국의 무술 쿵푸와 인플루엔자를 합친 쿵플루는 미 행정부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입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가 미 CBS 소속 중국인 기자에게 이 말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유세장의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유세에서 코로나19의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Here's the bad part. When you do testing to that extent, you're going to find more people. You're going to find more cases.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트럼프 대통령 측은 농담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강행된 실내 체육관 유세는 엇갈린 평가를 남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의 한 가금육 수출 업체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제경은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미국 타이슨사의 특정 도살시설에서 가공된 닭과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랑제경은 또 해관총서가 수입을 금지한 타이슨사의 가금육은 최근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P584이라는 명칭의 도살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등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의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도 이어지면서 통제가 되고 있다던 중국 당국도 이제는 재확산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인 베이징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발생 초기에 즉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일 20-30명씩 확진자가 나오더니 누적 감염자가 열흘 새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물건을 사고 팔러 왔던 사람들을 매개로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시는 간이검사소 474개를 설치해 대대적인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 식당 주인이나 근무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270만 명, 베이징 전체 인구 2,150만 명의 12%를 넘는 숫자입니다. 对你往往有好处是吧？身体健康呗，没有什么事儿干哈？有事儿，那有人就说这个，就是意思防止是。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이징이 아닌 허베이성에서 확진자 3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통제되고 있다던 보건당국의 입장도 슬며시 바뀌었습니다. 예방과 통제 조치가 완화되면 다시 확산할 거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검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증가세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 가장 덥다고 합니다. 이런 날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사람에 따라 더위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겠죠.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는 여름철 마스크 착용법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